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이상한 나라의 괴담이라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는 한 마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마을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으로 몇몇 사람들만이 거긴 가지 마라는 경고를 남긴 채 입을 다물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을에 다녀온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살아 돌아왔고 그들의 증언은 너무도 기괴했다. 마을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분위기에 사로잡힌다. 하늘은 언제나 흐릿하고 주변은 컬러 필름에 담기지 않을 듯한 음울한 색조로 가득 찼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외지인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때로는 오히려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모든 주민들의 눈동자가 바위처럼 맑으면서도 깊은 어두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여행자의 일지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을 걷다가 어느 숲속 작은 집을 발견했다. 창문에는 흰 천이 쳐져 있었고 문 앞에는 낡은 벽시계가 이상하게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여행자는 집에 들어갔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목격하고 달아나야 했다. 집 내부에는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중세시대의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는 항상 돌아오라 는 문구가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한때는 경건했던 곳이었겠지만 이젠 뭔가 기묘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따금씩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클로즈업한 사진에서는 교회 문 위에 고딕 양식의 조각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조각이 비명 지르는 얼굴을 닮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드높은 종탑이 있었다. 그 탑에 얽힌 이야기는 누군가가 종을 울리는 순간 사라졌다는 전설로 이어졌다. 밤이 되면 마을에는 적막함이 찾아왔다. 때때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어딘가 슬픈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가 진 후 절대로 바깥을 나가지 않았고 외지인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몇몇 대담한 이들은 밤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중 한 사람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신히 기억해내고 이야기를 전했다. 밤중에 그는 우거진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끈적끈적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 소리는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그를 유혹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켠 그는 급히 숲을 사이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뭔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나무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빛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며칠간 열병에 시달렸다. 해가 뜨고 나서 그는 어떻게든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벗어난 순간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나 작은 증거, 벽시계에 적혀있던 글귀나 교회 앞의 속삭임, 그리고 숲속의 아이는 그의 기억 속에서 명확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그 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숙명의 단서처럼 남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는 밤중에 전등을 모두 켜놓고 잠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에 시달렸고 종종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글로 인한 상상의 산물일 뿐이라 믿으려 했지만 따금씩 그 마을의 부름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 밤잠을 설쳤다. 그런 공포는 시간과 함께 서서히 희미해졌지만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인터넷 속에 살아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 사는 20대 대학생 민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여름 방학 동안 혼자 자취하며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후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방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았고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다. 민재는 별다른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하지만 곧 이상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음날 아침 민재는 방 곳곳에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습관이 있던 민재는 금방 이 흔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발자국은 거실 바닥에서 시작되어 부엌을 통해 발코니로 이어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재는 혹시 어젯밤 깨어나 잠결에 돌아다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민재는 매일 밤 같은 현상을 겪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보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재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속삭임이 귀에 스쳤다. 나와 놀아줘. 나는 여린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민재는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소리가 들리던 방향인 발코니 쪽으로 나아가려던 찰나 발코니 문 끝에 어린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놀람과 공포에 찔린 민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민재는 빌라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의 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당황한 듯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몇 년 전 빌라 건축 초기에 어린아이가 실수로 발코니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민재가 살고 있는 방이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였던 것. 민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일을 풀어낼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무속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무속인은 민재에게 향을 피우고 아이의 넋을 달래주는 의식을 치르라고 조언했다. 의식 후에 민재는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소리도 발자국도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한 그도 잠시였다. 다시 어느 무더운 여름밤 민재는 꿈속에서 건너편 빌라 발코니에 서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민재는 깨달았다. 아이는 결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아이는 단지 외롭고 놀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이후 민재는 종종 꿈속에서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두려움 대신 평화로운 감정을 안고 매일을 보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민재에게 영적인 성숙과 함께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민재는 또 다른 여름밤의 긴 그림자를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장미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고요함과 고즈넉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장미꽃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장미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장미 마을에는 몇 세기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장미꽃이 피는 날마다 한 소녀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지만 동시에 슬픔에 젖어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녀를 마주친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악몽에 시달리며 결국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장미소녀라고 불렀고 대대로 이 전설을 무섭게 여겼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현대화된 세상에서도 이 마을은 여전히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아직도 장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그저 옛 전설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 마을의 젊은이들은 용기를 시험해 보려는 듯이 매년 장미가 만개하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마을 외곽의 오래된 교회당에 모여들었다. 그 오래된 교회당은 장미 소녀가 가장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로 음산함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해에도 변함없이 장미가 피어난 날 5명의 청년들이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민철, 승현, 수지, 은지, 그리고 홍석이었다. 그들은 교회당에 도착하자마자 그 안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에 한기를 느꼈다. 아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어둡고 으스스한 교회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시간이 흐르고 청년들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수다 떨며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민철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저기 장미소녀 나와 보라고 해봐. 친구들은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교회당에 낡은 나무미 끽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본 곳에는
정말로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 주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은 장미로 뒤덮여 있었다. 소녀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청년들은 누구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서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소녀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왜 여기에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소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정말 전설 속의 장미 소녀인가요? 그러자 소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나는 장미 소녀야. 하지만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 했어. 여기 남아선 안 되는 기운이 감돌고 있거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회당의 두꺼운 나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 소리에 놀란 청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갇혔다는 사실에 절망이 몰려왔을 때 소녀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나는 그 비밀의 희생자였고 너희들도 그 사실을 알아내지 않으면 나처럼 여기 남게 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소녀에게서 마을의 과거와 숨겨진 비밀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어르신들이 감추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었다. 장미 마을의 장미꽃 아래에는 많은 영혼들이 묻혀 있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장미 소녀였던 것이다. 소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여기를 나간다면 다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도록 해. 그리고 이곳의 이야기를 외부에 전해줘. 그래야지만 나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 근처를 지나던 한 나그네가 교회당 앞에 쓰러져 있는 5 청년을 발견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깨어난 그 순간 장미 소녀가 전달한 말을 기억해냈다. 그 이후로 장미 마을은 장미 소녀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의 경고에 의해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갔다.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여전히 장미가 피어나는 날이면 어딘가에서 슬픈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전설만이 남아있을 뿐이다.